자, 코로나19가 4.15 총선 투표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외출 자제, 또 투표소 감염 우려 등이 투표율을 저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이 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던 그 초기에는 뭐 총선 연기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일단 연기론은 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투표율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런 네.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선관위에서 이 총선 준비하시느라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고민이 깊은 부분입니다. 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네. 유권자들께서 투표소에 가시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투표소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다음 네. 투표를 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투표소에 오시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전원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다음에 예.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비닐 위생 장갑을 끼고서 투표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께서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 투표소가 사실 뭐 장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넓은 곳도 있고 예, 굉장히 예. 좁은 곳도 있는데 네. 좁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 시간 몰릴 경우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경우에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좀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유권자들께서 투표소에 들어가시면 종전과는 좀 다른 상황을 목격하게 되실 텐데 네네. 우선 선거인인 물론이고 투표사무 종사원들도 마스크나 의료용 장갑, 또 예. 안면 보호구 같은 각자에게 필요한 보호 장구를 사용하고 있고 네네. 또 투표소 내에서 기표대도 그 간격을 최대한 넓게 이렇게 설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선거인 간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 간의 네. 또 투표 대기열이 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뭐 위생 장갑을 끼고 투표하도록 그렇습니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위생 장갑은 현장에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쓰고 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확진자들 네. 치료를 받고 있겠죠. 네.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사전 뭐 신고제 이런 걸 통해서 네. 우편 투표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런 분들은 어제 3월 24일부터 이번 예. 토요일 3월 28일까지 사이에 예. 거소 투표 신고를 하시면 네. 저희 선관위에서 투표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네.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향후 투표 일정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네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후보자 등록을 하고 4월 2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 4월 15일 날은 선거일이 되고 유권자들께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사전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더 여쭤볼 게 그 거소 투표 신고를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그리고 혹시 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 기간에 거소 투표 신고를 못했을 때 그렇게 되면 자가격리나 치료 중인 분들은 그렇죠. 음압병동에 계신 분들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자가격리 상태에서 자택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분들은 현재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투표를 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바로 투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최근 3년간의 세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46.1%, 54.2%, 또 58% 이렇게 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만 예. 이번 그 선거에서 코로나19는 투표율에 상당히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코로나19가 투표율에 미치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방법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에서 최대한 거리를 둔다든지 보호장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소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최대한 지금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도 그렇고요.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선거운동을 지금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면 뭐 미디어를 통한 거나 SNS를 통해서 선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방역을 동네 다니시면서 또 소독약을 뿌리는 선거 운동처럼 그런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마스크 배부라든지 또 방역 활동 이게 또 허가되는 선거 운동입니까?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행위의 주체, 행위의 상대방, 또 방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선거 구민이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배부한다면 법에 위반될 수가 있죠. 방역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나 또 상점 내부와 같이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곳에서 방역 활동을 한다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후보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이 이제 3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늦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획정이 늦어지면서 또 선거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구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데 선거 때마다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늘 아쉬웠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남구의 경우에 갑을 선거구 간에 일부 경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해당 지역에서 현수막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변경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 이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제 고등학생들이 또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은 좀 잘 이루어졌는지 그건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원래 저희들은 그 관내에 16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각 학교의 전단지나 가정통신문을 활용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웹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4월 초에 개강을 한다고 하니까 개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20곳 정도 학교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짧게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심과 동시에 타인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